다음은 그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에서 평가 항목 구성 부분입니다. 그래서 구성에 대한 원칙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항목 구성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대상 기간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 평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영향평가를 수행을 하면은 대상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그 평가에서 좀 제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항목 변경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최신 법규를 적용을 해서 평가 항목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법규가 지금 향후에 이렇게 바뀔 거가 예정이 돼 있어서 어떤 유예기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 9월 15일 날 그 법이 바뀌었을 때 유예기간은 6개월 둔다, 1년 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었습니다. 근데 2004년도 그러면은 뭐 몇 월 달에 그 영향평가를 할 때는 아직 법 적용이 유예기간이긴 하지만 어차피 적용되게 이제 시행이 확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선제적으로 해당되는 평가 항목을 당연히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CCTV를 다룬다든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대상 기관이나 시스템에 맞게 추가적으로 평가 항목에 좀 반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그 정견표 예시 및 그 평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그 점검표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지리민 코드 그래서 1.1.1 지리문에 대해서 실제 지리문 내용은 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그 법령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있습니까? 라는 그 평가 항목이 있고요. 그 부분에서 평가 결과가 이행을 했는지, 부분 이행을 했는지, 미이행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번 사업과 해당이 없는지를 갖다가 이제 마킹을 하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근거 관련해서는 어떤 사항이라서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서 뭐 이 부분이 뭐 잘 됐다든가 아니면 미흡하다든가 취약하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, 부분 이행, 미이행 해당이 없는데 실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요 부분이 요 용어랑 좀 다른 용어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행 같은 경우에는 양호, 그 부분 이행 같은 경우 미흡. 그 다음에 미이행 같은 경우 치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각각 매핑이 되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시스템 자체가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업무별로 평가 항목을 갖다 각각 평가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그 개인정보 침해 요인 도출 부분입니다. 그래서 각각의 이제 지리문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미이행이나 부분 이행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침해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를 들어서 지리문 코드 4.3.4 부분에 대해서 전송 시 암호화를 해야 된다는 지리문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뭐 인증번호를 갖다 전송할 때 암호화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평가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암호화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침해 요인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증 정보가 비인가자에게 유출되는 어떤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서 제7조 위반으로 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발생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그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부분에 도출된 그 침해 요인을 갖다가 모두 이제 개선하는 건 원칙이긴 한데 어차피 그 해당되는 기관에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갖다 한꺼번에 다 개선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위험도를 산정해서 그 위험도가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영향도가 큰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산정하는 공식을 좀 보시면은 그 하단에 보면 위험도는 개인정보 영향도 플러스
가로 열고 치매 요인 발생 가능성 곱하기 법적 증거성 가로 닫고 곱하기 2라고 하는 요 산정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요 산정식은 각각의 개별 기관별로 요 산정식에 대한 공식은 다 바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이제 영양평가 가이드에 나와 있는 어떤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사례로 보면 이제 회원 가입에 대한 어떤 수집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항목은 뭐 성명이나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개인정보 영양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있기니까 고유 식별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양도는 5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치매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치매 요인을 통해서 뭐 발생 가능성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한 3점 정도를 주고, 법적 중거성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.5점을 줘서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은 이제 4.5점이 되죠.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9점이 되는 거고, 그래서 영양도에 5점,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갖다가 계산한 거 9점 해서 총체적으로 14점의 어떤 위험도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